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오후 3시 38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일타가 보니까 이 부서명이 왜 이렇게 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거 과학부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기술은 과학 아닙니까? 정보는 과학 아닙니까? 통신은 과학 아닙니까? 이거 좋은 거 다 여기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 말 자체가 이게 쓰레기입니다. 이 명칭은 항상 짧아야 됩니다. 어쨌든 장명 실력을 참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권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부서가 아마 이 명칭 사용이 요 전 정권부터 계속됐는지 뭐 그렇습니다. 누가 지었든 하여튼 자, 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게 오늘 박선영 전 국회의원 물망초 이사장이 쓴 기사가 퍼뜩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쓰레기적 인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게 의혹이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요새 쓰레기란 말 계속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은 쓰레기 대청소 날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제가 쓰레기란 말을 붙이게 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장명은 문재인 씨의 정언에 의하면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가 장명해 준 거랍니다. 자,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오세훈 씨라는 한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는 이런 선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란 말을 요소에 거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임혜숙 씨가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되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오늘 야당이 집중적으로 따진 이 의혹이 아주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여자 조국이란 별명이 등장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조국까지 소환했습니다.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아파트 다운 계약, 위장 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등등이라고 합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화여대 교수들은 다 그렇게 하나? 라고 따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또 이화여대 교수들이 소환됐네요. 해외 학회에 가족을 데려간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임 후보자는 나라 돈으로 출장을 가면서 두 딸을 데리고 갔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박성중 의원의 자료에 의한다면은 임 후보자의 출국 기록과 남편의 기록도 일치한답니다. 임 후보자의 두 딸, 남편이 남긴 미국 하와이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국 기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녔다는 이야기죠. 이 중 뉴질랜드와 스페인은 교수인 남편도 연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정부 자금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사실상 가족 여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임 후보자는 주요 부처 장관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끄는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박태출 의원은 이 국민의힘입니다. 이분도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 세금을 이용한 무임승차, 무임 숙박이자 연구비 부정 사용이다. 의혹 하자 종합 세태인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냐는 말도 나온다. 임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 덕에 터보 엔진을 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자녀들과 호텔방을 공유하고 자녀들은 해외 유명 도시를 갈 기회를 가졌다며 이는 엄마 찬스다,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과기현 이사장직 공모를 지원한 일과 관련해서는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했네요. 임 후보자는 본인 해외 체류 기간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13차례에 걸쳐 국내 주소를 이전해가지고 위장 전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는 의혹, 배우자가 과거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팔고 살 때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지만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임 후보자의 처신이 다소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과기연 지원 자격 논란과 관련하여 박대출 의원의 지적대로 응모 시점에서의 자격이 맞다라면서 자격에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맞다라면서 임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가족 동반 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공적 업무 시 가족을 동행하는데 국민 정서가 열려 있지 않다. 가족 동행은 썩 바람직 않다. 겸허히 답해야 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죠. 선진국 아니 문명국가는 공과 사업 구분을 해서 해외 출장 갈 때 가족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관행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정상적인 회사나 정상적인 학교,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전에 본인이 사양을 하죠. 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를 하나 들면 미국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이 제가 기억나지 못하겠는데 이 백악관에 있는 전화를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선거운동 관계로 상담을 했다고 해가지고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그건 당신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왜 국가가 주는 전화기를 왜 사용했느냐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 좌파가 등장하면서 이 좌파는 공과 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법치 파괴자로 비판하는 게 공사 구분을 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공사 구분.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등장하기 전에 이 좌파가 집권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공직사회는 나름대로 공사 구분의 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일제시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특히 그 부분이 강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식, 공과 사의 엄격한 구별, 이른바 한글 학자로 알려져 있는 최현배 씨는 문교부에서 간부로 일할 때 만년필을 2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만년필은 공적 업무에 대해서 쓰고 또 한 만년필은 자기가 사적으로 뭐 편지를 쓸 때를 위해서 사용 만년필을 별도로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분은 이분은 인민군에 근무하다가 6.25 때 귀순한 분인데 이분은 저 논산훈련소장인지 어딘지 할 때 그 부대장을 할 때 자기 부인이 자기의 집차를 타고 어디 시내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영창에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부인을 영창에 집어넣어 이런 전설적인 청백리가 있었어요. 아니 청백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데 오늘 문제가 됐다는 거 이걸 보고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는 이게 뭐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나라 돈과 자기 개인 돈을 구분을 하는 게 공직의 제1 업무인데 자기가 쓸 돈과 나라가 쓸 돈을 뒤섞어 가지고 쓴다면은 그것은 횡령 아닙니까? 횡령. 이 범죄입니다 이게. 그러나 저러나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발을 동동 구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1년 이상 못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큰 차이로 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있는 이런 일이 축적이 돼 가지고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3월 9일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사회야 500만 표 차이로 이 자유진영 범야권 단일 후보가 압승을 하고 대한민국을 돌려놓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너무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